네, 사회를 맡은 건양대 김창수입니다. 2019년 한국 현대영어인문학회 가을 학습대의 첫 번째 섹션. 여기는 교육분과 우리 플립 러닝 기반의 스마트 영미문학 교수법으로 동양대학교 강영돈 교수님의 발표를 주식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부터 스마트 교수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여러분과 그 다양한 교수법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동안 수업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하는 그런 강의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플립드 러닝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플립드 러닝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플립드 러닝은 그 before 클래스, in 클래스, after 클래스 그 세 단계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교수자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학습자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많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에서는 특별히 왜 이 플립드 러닝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업에 적용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거, 교재나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책을 가지고 와서 준비했던 것을 진도 나가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과제로 내고, 이렇게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고 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특별히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를 수업 시간에 남겨줬을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플립드 러닝 스마트 교수법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영미 문학 이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단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줄 아는데, 저는 이제 양방향 소통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의실에 침묵을 깨자 합니다. 강의실에서 교재를 갖고 앉아 있는데 교수자가 설명하는데 학생들은 책을 보면서 침묵을 하죠.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교수자 입장에서는 끝나고 나올 때 자괴감도 들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실의 침묵을 깨자, 이거였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쉬는 시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강의 시간의 모습일까요? 이게 제 수업 시간의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휴대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제 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노트나 뭐 어떤 필기구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디지털 노트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업 내용도 쓰게 하고 질문도 올리게 하고 과제도 거기다가 직접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하는 앱은 일단은 어떤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하고 밴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좀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어플들을 활용해서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플립드 러닝을 위해서는 교수자 입장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건 이제 파워툰, 봄믹스, 각종 이런 거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미 단편소설 관련해서 영미 문학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영어 리딩, 이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영미문학 관련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미문학의 스마트 도구를 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번역기가 네이버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나 거의 정확해서 뭐 소설을 갖다가 넣어도 거의 번역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번역을 하는 작업이라든가 해석을 해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과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영문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시대는 지금에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과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가 제작 이런 걸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유튜버로서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업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걸 왜 해야 될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이 계속 보고 접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제시한 것에 대한 목표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번 주가 이런 내용이니까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고민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굉장히 상세하게 조별 구분도 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거에 관한 과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이런 것이 중요하고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데 강의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학생들은 돌아서면 또 질문하고 잘 몰라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또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PPT 파일을 가지고 만들 때 MP4 파일, 비디오 파일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가 직접 영상 자료를 찍어서 보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딱 1분만. 예. 자, 과제 올리시는 데 있어서 PPT 파일을 MP4 파일, 즉 영상 파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각 그 조원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서머리도 하고 어휘 설명도 하고 Q&A도 하고 백그라운드 설명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PPT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만든 걸 하나의 PPT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걸 그러면 영상으로 어떻게 만드나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PPT 파일 화면에서 직접 MP4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직접 만듭니다. 그럼 이제 만든 거에 대한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의 플랫폼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글 클래스룸 여기 이 화면에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직접 학생들이 올린 자료를 올리고 또 제가 공지할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영미 단편소설 수업을 하면서 영미 문학작품의 작가들에 대한 조사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과제를 제시했고 MP4 파일로 만드는 것까지 올리는 것까지 하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결과물이 있어서 이거를 잠깐 2분 30초 갑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헨리,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다. 필명은 교도소 목욕 시 오리넬리라는 교도소 간수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가 어릴 적에는 의사인 아버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신 어머니가 계셨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약사가 되었다. 하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자 텍사스주로 이동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는 카우보이, 신문기자, 점원 등의 일을 하였다. 그 후 그는 아설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오스턴 은행에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다. 아내의 도움으로 주간지를 창간하였다. 롤링스톤이라는 주간지를 창간하였지만 대중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근무하던 은행에서 공급명령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래서 그는 남미로 도망가서 1년간 잠적한다. 아내가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아내의 인종을 지킨 후 체포되었다. 그는 성실하게 교도소에서 생활을 마쳤고 석방 후 작가 활동을 시작하여 수많은 단편소설을 집필하였다. 그는 단편소설을 인간화하였다고 지적됐다. 인도주의야말로 오헨리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그 이유는 그의 작품을 관리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료, 인간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과 이해이다. 안녕하세요. 도리스 레싱에 지금부터 대한 작가 것입니다. 도리스 레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연도별로 소개한 후 명언 3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을 것 같아서 제가 편집해서 잘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은 아는 유명한 헤밍웨이 소설가는 영화입니다. 누구인가요? 셰익스피어, 오헨리,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 영상은 퓰리처상과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작가인 헤밍웨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89년 10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오선한 몰링과 바다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공들인 미국 문학의 대표 작가로 영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3분짜리인데 제가 편집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의 소설에 담았고 허무주의 또한 그의 소설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극기주의란 모든 욕심을 없애하여 종교나 도덕에서 이상을 성취하려는 상황이고 허무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 보는 입장입니다. 넌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눈은 울리나. 노인 같은 떠오른다. 태양이 매일 아침 뜨는 한 당신은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은 곧 희망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고 이러한 명언들을 현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모든 것은 수십 번 바꿔 쓰는 것이다. 라는 헤밍웨이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좌절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이건 이제 그 작가에 대한 조사를 한 조에 5명씩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직접 모두가 참여하게 한 과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
이번에 이제 앨리스 먼로의 단편을 들어갔는데 그 단편을 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요거는 지금 처음 9월 달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림도 그려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에 저도 상당히 감동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플립드 러닝은 요거는 제가 이제 망고보드를 통해서 직접 제작에 만들었는데요. 그 스마트 교수법에 있어서 특히 플립드 러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먼저 수업 전의 활동 프리클래스,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활동 인클래스, 그리고 끝나고 하는 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클래스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죠. 어떻게 그룹을 만들 것인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과제는 어떻게 하고 이 플립드 러닝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인클래스에서는 뭘 하냐? 인클래스에서는 특별히 그 디스커션과 Q&A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했는지 강의 사례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수업 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일단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조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A조에서 만든 것을 모든 학생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시청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질문사항을 2개씩은 꼭 가지고 수업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오게 되면 인클래스에서는 그 만들었던 것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그 질문 사항에 대한 해결을 해야 돼서 Q&A 시간하고 그리고 그 제가 제시한 주제 또 그 만든 발표조에서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클래스에서는 수업 끝나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다음 거 가자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영상 자료를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본 소감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다음 것을 만들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조에서 만든 것은 이런 점이 되게 좋았다. 나도 한번 반영해봐야겠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애프터 클래스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컨텐츠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학생들, 학습자들의 만들고 나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2분 정도 됩니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미 단편소설 읽기 5조 조장을 맡았었던 정의석입니다. 앨리스 먼로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 이 작가는 자신의 삶을 소설 속에 잘 앨리스 먼로에 대해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인간의 내면 갈등에 대하여 잘 묘사하는 작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친구는 이 음성이 너무 작아서 제가 편집해서 저희도는 사고전이라는 기법을 참고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평소에 일하는 관심이 있었던 사고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도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처럼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긴 작가의 일대기를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사학번 강은빈입니다. 저는 헌업메일조의 영상 편집을 맡았는데요. 이번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메모해보았습니다. 나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 내가 맡게 된 역할은 자료조사였다. 사실 예전에는 작가의 삶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여성 인권에 관심이 생긴 이후부터는
여성 작가의 삶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 내 삶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자료 수집 역할을 맡아 내가 몰랐던 새로운 여성 작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내 내면에 또 다른 용기의 세계를 만들어 주었다. 네, 이렇게 학습자들이 만들고 나서의 그 반응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눴고, 이제 제가 그 영미 문학 작품 수업에 관련한 그 적용 사례는 이렇게 학습자들의 반응까지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잉글리시나 리딩 수업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수업에 대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리딩 수업도 마찬가지 플립드 러닝으로 적용을 했는데 수업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특별히 어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 게임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건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이것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제가 스마트 교수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을 때와 또 그 이전과 학생들의 그 비교 분석 이런 것도 해봤을 때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일부러 눈길을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본인이 주도하는 수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고 그리고 저도 하는 일이 되게 많지만 이게 되게 많아요. 뭔가 막 해야 되고 계속 그런데 나름대로의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영미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 활용하면 상당히 학생들도 교수자도 상당히 보람있고 또 앞으로 시대에 미래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유튜브 제 채널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다른 뭐 상업적 목적은 아니고 제가 만든 자료를 뭔가 학생들도 와서 봐야 되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그 URL을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토론자로 충남대 이소연 교수님이 진행되어 있는데 혹시 오셨나요? 네.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플로어에서 자유스럽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프리클래스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걸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총 3시간짜리 수업입니다. 3시간짜리 수업입니다. 3시간짜리 수업이면 프리클래스에서 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프리클래스는 수업 오기 전의 상황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능한 아웃라인은 하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가서 그 작업부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조별 구성이 이미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아웃라인을 잡고 가고 그리고 가서는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 뭐 카톡이나 아니면 빈 시간에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제가 하고 이거를 있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3시간짜리 수업인데 네. 프리클래스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든지 네. 또 애프터 클래스에서 또 무슨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네. 3시간 수업을 다 한다 그러면 그래도서 또 3시간 수업을 다 한다 그러면 이 학생 18학점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과중한 부담이라는 과중한 부담이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클래스에서 한 몇 분 정도 쓸 수 있는지 애프터 클래스에서 네. 과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 수업을 그냥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1시간을 할애하고 2시간 수업만 하는 거든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에 올린 것은 그 풀로 수업은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Q&A와 디스커션을 하지만 또 그 시간에 저는 이게 지금 소설 영문으로 된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을 수업 시간에 같이 리딩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풀로 하고 그 프리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상 자료를 계속 찍어서 학생들이 이 방향을 잘 잡고 해야만 시간 전략이나
할 때 내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풀로 24시간 밤 12시에 1시에도 전화나 카톡 오면은 항상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PPT 파일 이렇게 MP4 파일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렵지 않고 그 나중에 애프터 클래스에서 영상 자료 찍을 때도 일단은 부담을 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분, 2분으로 만들어라. 근데 사실 하다 보면 3, 4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내내 하는 거는 한 학기 내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는 또 소설, 영어로 된 리딩을 같이 하면서 문학에 대한 인문학에 관한 얘기도 나눕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이번 학기부터 플리트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업을 안 하는데 어디 우송대학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수업이라면 네. 그 전에 프리로 하는 부분 프리 클래스는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교수자가 미리 만들어서 그거를 보고요. 그게 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 수업이면 1시간을 프리 클래스에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나머지 2시간만 인 클래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중간대 플레이스 하는데 네. 정확히 보여주는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네. 저희가 3시간짜리 15분짜리를 보게 만듭니다. 이 기준이 15분이고 네. 10분에서 15분짜리를 보면 그 집중도가 50분 수업 양도 같다. 그래가지고 네. 1시간을 그냥 그 15분 동영상 영상. 가지고 그냥 할수 있게끔. 근데 이제 요즘엔 짤방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그 가상전자는 꼭 25분 이상 30분 이내에 30분으로 촬영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딱 3분, 5분 아이들은 5분 이상을 못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PBL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그냥 하고 그렇게 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채우고 이러지 않고 저는 풀로 3시간 수업은 진행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조금 과제 부담이 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보람과 함께 앞으로의 영어만 해서도 안 되고 이 교양 수업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다른 어떤 학교에서 그건 이제 고등학교 얘기인데 플립드 러닝의 자료를 보고 오면 그 시간에 대한 만큼 수업은 빼준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우리가 그 프리클래스라고 하는 건 인클래스를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인클래스 시간에 충분한 토의와 피드백과 이런 거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서머라이즈로 프리클래스를 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교수님 수업은 상당히 애들한테 로드가 강하지 않을까. 프리클래스는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클래스에 3시간을 또 해야 왜냐하면 되고. 플립드 러닝이니까 플립드 러닝은 이제 직접 수업 시간에 할 일을 수업 전에 해갖고 오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플립드 러닝에 관련해서 전에 몇 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고 공부를 해와서 교수님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더 그러니까 궁금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단편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프리클래스로 단편 소설을 어떻게 읽고 뭘 조사를 하고 뭘 준비해 와서 인클래스 시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피드백과 그다음에 교수님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하게 만드는 프리클래스로 그거는 이제 아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니까 뭐 한두 개 이렇게. 근데 지금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하시는 거죠. 프리클래스를 따로 하고 그래서 따로 맞습니다. 하고. 양이 로드가 정말 많아요. 많아서 학생들 입장인데 제 입장에서도 정말 잠을 많이 못 잡니다. 네. 근데 뭔가 교수법의 변화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런 변화가 일단 저부터 좀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제 질문인데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 곁가리에 대한 질문이 더 많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제작 과정.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핑으로 해가지고 어떤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조사를 한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더 호기심이 더 많지 않을까. 제작 과정은 제가 질문 전에 이미 영상으로 계속 왜냐면 저도
정말 컴맹이다시피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가 미리 어느 정도 감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걸 만들어서 올려주고요. 그 수업 시간에는 그 리딩, 실제적으로 소설 읽고, 사실 저는 인문학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인문학 그 풍기문란이라고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도 예전에 진행했었고,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걸 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가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양을 그 영상 자료를 할 때 1, 2분 정도로만 처음에는 시도할 때, 그러면 큰 부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조금 한다 싶을 때는 이제 방법이나 이런 게 터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2분 이런 식으로 늘려서 하는 거고, 또 혼자 하면 뭐지 이런데 이렇게 4-5명이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편 소설 같으면 네. 하나 읽는데 한 줄입니까? ON이나 막트윈 이런 건 아주 짧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OLE의 그 After 20 Years 같은 경우는 한 주면 충분히 읽고, 이번에 지금 9월달에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한 것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한 학기 동안 어떤 작품들을 다룰 건데, 그냥 제가 이런 작품 할 거니까 리딩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작가에 대한 걸 알아보자 이렇게 했고, 작가에 대한 것은 뭐 웹에서 얼마든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그 작업, 제가 이제 첫 번째 이거 프로젝트다라고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작품을 들어갈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작품을 들어갈 때는 실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한 작품을 같이 리딩한 것은 거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한번 요거 작품에 대해서 해보자 그럴 때 각각의 이제 역할을 분할을 해서 한 조에 5명씩 역할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설명을 하느라고 정말 또 그게 힘이 듭니다. 그 설명을 하느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상당히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요. 이게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해내는 거 보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 해내는 거 보고 정말 저도 놀랬고, 우리 학생들은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혹시 좀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받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큰 입학 성적이 영어 6, 7, 8등급이었거든요. 네. 아이들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힘든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니 저희 대학도 필드 러닝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거 진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아이들을 위한 거일 거냐, 아니 이게 정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냐에 대해서 구독자들이 고민이 많은 상태이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필드라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대로 진행이 될지 참 질문해봤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 혹시 대학이 어디? 저희는 창원에 있는 창신대. 네, 멀리서 오셨군요. 네, 저희 동양대학교도 제가 우리 학생들도 영어 성적이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 그냥 이 교양 영어든 뭐 무슨 문학 수업이든 할 때 그냥 예전에 전통적인 수업으로 진행했을 때의 방법과 제가 앞에서 그 사례 결과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 실제 저는 설문조사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분명히 있고, 학생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단순하게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통역이 하나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역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시대이고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조원들과의 그런 협력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교수님 학교에서도 시도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중요한 건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정말 하시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층으로 올라가시면